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고,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독립된 날이고, 또한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글은 문재인이 지난 2018년 1월 2일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쓴 글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인 1948년 8월 15일을 부정하고 대신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19년 4월 13일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은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됐다면 그 앞에 일제, 식민지배, 항일운동, 친일은 모두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정권은 바로 친일이나 친일파라는 프레임 속에 상대를 가두고 적폐로 몰아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는 점을 애써 무시합니다. 8월 15일을 광복의 의미를 축소시켜 해방절로만 기념하려 합니다. 이것은 건국의 아버지라 일컫는 이승만 대통령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건국의 아버지가 김구이였으면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봐서도 그 속내를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김구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김구는 남북한 통일정부를 위한 남북연석회의 참석차 1948년 4월에 38선을 넘어 북에 들어갑니다. 4월 20일이 되어 평양에 갔지만 김일성에 무시당한 후 4월 22일에야 비로소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날 회의에서 김구, 조소왕, 조완구, 홍명희가 주석단에 선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구는 그 자리에서 위대한 회합에 참석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조국이 없으면 국가가 없으며 국가가 없으면 정당이나 사상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남조선만의 단독 정부 수립, 그러니까 단선을 반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남조선에서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을 막론하고 그것을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축사를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만원 시스템클럽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김구의 발언은 1982년 평양의 조국 통일사가 발행한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라는 북한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 책 115페이지에는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역시 지만한 시스템클럽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도 공산주의자 나름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지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조국애와 민족애가 없는 사람은 무슨 주의든 나는 반대요. 그러나 장군님의 공산주의는 절대 찬성입니다. 나는 이번에 여기 와서 그분처럼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고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분을 처음 보았습니다. 조선을 바로잡고 이끌어 나가실 분은 그분밖에 없는데 그분의 공산주의를 내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장군님의 공산주의야말로 누구나 절대 찬성할 공산주의요. 내가 일찍이 장군님을 알았던들 벌써 그분을 받들어 왔겠는데 이제야 참된 애국자를 알았으니 나는 늦게나마 장군님을 받들어 나의 여생을 바쳐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의 놀랄만한 김구의 발언은 1948년 4월 19일에서 23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사회단체 대표 연석회의에서 했던 것으로 우리나라 역사 문헌들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지만한 박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북한이 김일성 정권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분단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김구 등을 철저하게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구는 대한민국의 국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지 않았습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이러한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국가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국제법적인 의미에서의 주권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조차도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건국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41년에 이르러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발표하여 임시정부의 활동 시기를 복국기와 건국기로 구분하여 단계마다 임시정부가 할 일을 제시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건국되지 않았기에 이렇게 최종적 건국을 위한 단계들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윤형은 1945년 8월 15일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건국이 안 됐으니 건국을 준비했겠죠. 그러니 1919년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해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국민, 영토, 주권 등 국가의 구성 요소를 두루 갖추어 비로소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절입니다. 이날은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후로부터 3년여간의 미 군정을 거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정부 수립을 하므로 비로소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한 명실상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독립한 해방일이며 그 후 3년간의 미 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이 건국됨으로 주권을 되찾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중앙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전이 있었습니다. 국어 대사전에서는 광복을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해방, 즉 독립과 광복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광복절을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만 알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광복은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즉 건국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8월 15일은 독립기념일, 7월 17일은 헌법 공포기념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광복절 제헌절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은 독립과 광복, 건국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독립과 건국을 동시에 기념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김구의 좌편향적 행보는 가슴 아픈 결말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국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부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8월 15일 광복절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한 해방절이자 나라를 세운 건국절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일은 1919년 4월 13일이라며 8월 15일을 해방절로만 지키려는 것은 일제 치하의 역사 왜곡을 통한 친일과 친일파 프레임 속에 우파들을 적폐로 간주하여 이 정권을 유지하려는 숨은 뜻이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참고로 북한도 1948년 9월 9일을 북한의 건국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1919년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지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금년 2020년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일제로부터 독립된 지
75주년이 되는 날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지 72주년이 되는 날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